네, 강양구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자, 첫 소식은요. 네, 황석영 작가와 방송인 김미아 씨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진상조사위에 조사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네. 또 오후에는 국정원 문학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이 네. 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잠깐 이 고소장을 제출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대리인단이 꾸려졌는데요. 그 대리인단 가운데 한 분입니다. 류광옥 변호사 잠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 넘어가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고소인이 5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 연예인이 82명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5명으로 한정이 된 겁니까? 1단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러니까 일단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고소의 의사가 분명하신 분들 5분을 먼저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피해 사실도 분명해서 추가 고소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있고 네. 피해 사실은 있지만 추가 고소할지 여부를 조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5명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더 한가 고소인단에 합류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고소 대상 피고소인은 어떻게 됩니까? 고소 대상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이종명, 김주성 씨,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순 전 국정원장, 예. 그리고 성명불상으로 댓글 부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박근혜 정부 인사까지 포함이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청와대 시절에서도 충분히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나 통제가 있어 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료들은 다름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서 만들어진 청와대 내부의 문건 혹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피고소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따로 이렇게 작성이 된 대기했겠지만 그 이음새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예, 어떤 뜻인지 알겠네요. 자, 단연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네. 자, 출국금지도 신청을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수사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피해 사실만 분명히 알지, 그 피해 사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정권 시절에 청와대 내부에서 이른바 좌파 성향의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었고,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문건들도 발견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는 그에 대해서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고 국정원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자료들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실행된 증거들도 있고요. 따라서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통제 혹은 여론에 대한 선동, 조작 부분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어느 정도의 문건들은 나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소 사건이니까 고소건이 각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검찰은 무조건 그 피고소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소환 조사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일 소환 조사되는 내용은 사이버 외곽 부대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오늘 고소한 내용과는 엄밀히 말하면 별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외곽 부대나 블랙리스트 모두 다 문학의 인사를 통제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선동하거나 조작하겠다라는 그 방향에서 이루어진 정책들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소를 제기한 만큼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그리고 지시 여부에 관해서 그 수사 당국이 의지를 예. 가지고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피해자 대리인단의 류광옥 변호사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강영구 기자, 다음 뉴스 진행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김용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예.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조선거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양대 지침이 공식적으로 폐기가 된 것인데요. 네. 이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킨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했군요. 네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이 내민 손을 잇따라 내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의 추석 전 대표회동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서 이 여당의 고발 취하 제안도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네네. 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적 상계를 벗어난 적폐라고 말하면서 이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영 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등 예. 7건 안팎의 고소고발을 서로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취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수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더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조은아, 허다윤 양이 오늘 오전에 모교 안산 단원고를 찾아서 선생님들과 학교의 마지막 이별을 고했습니다. 네. 이 유족은 이 차량 2대의 허양과 조양의 6월 영정 사진을 담아서 단원고를 찾았는데요. 이 운구 차량이 지나가자 학생들은 묵념으로 언니, 누나들을 맞았습니다. 네. 이 교내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에서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추모글을 낭독하자 행사장은 금세 오열 섞인 울음바다로 변했고 네. 또 참석자와 재학생들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어가죠. 네. 박근혜 정권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제 구인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네, 이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불출석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은 조만간 검찰 조사에는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조 전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피의자 신분의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예. 특히 검찰은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예.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디지털 정당위원회 출범식을 열어서 당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처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당 홍보 활동에 나설 118명의 온라인 전사단을 띄웠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임명장을 수여한 118명 명단에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극우 집회를 이끌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 활동한 이들의 이름을 온라인 전사라고 붙인 것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온라인 전사들은 당과 홍준표 대표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예.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어떻게 전파할지 또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 뭐 소셜 미디어 등에서 거론되는 당에 대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른바 홍준표판 댓글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장남 얘기는 뭡니까? 네.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KBS 추정 60분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씨는 추정 60분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는데요. 예. 추정 60분은 지난 7월 방영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서 이 씨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관련 소식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소식인데요.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식 축구 선수들의 국기에 대한 결례를 이유로 예. 미국 프로풋볼 리그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자 구단과 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새벽 트위터에서 이 NFL 선수들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결례를 멈출 때까지 팬들이 경기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변화가 빨리 일어날 것이라며 예. 이 무리한 선수들을 해고 또는 자격 정지를 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포티나이너스의 전 쿼터백인 콜린 캐퍼닉이 이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예. 이 미국 국가가 연주할 때 일어서지 않고 무릎 꿇은 채로 앉아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네네. 여러 선수들이 같은 행동을 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에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는 심지어 구단주들에게 지금 당장 저런 개 XX를 네. 경기장에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외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험고를 놀렸군요. 네네. 각을 선물하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2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고소인이 5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 연예인이 82명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5명으로 한정이 된 겁니까? 1단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일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러니까 일단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고소의 의사가 분명하신 분들 5분을 먼저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피해 사실도 분명해서 추가 고소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있고 네. 피해 사실은 있지만 추가 고소할지 여부를 조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네네. 확인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5명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더 한가 고소인단에 합류가 그런데 그 자료들은 다름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서 만들어진 청와대 내부의 문건 혹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피고소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따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거 뭐 대기했겠지만 그 이음새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네, 예, 어떤 뜻인지 알겠네요. 자, 단연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고소 대상, 피고소인은 어떻게 됩니까? 고소 대상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이종명, 김주성 씨,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순 전 국정원장, 예. 그리고 성명불상으로 댓글 부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박근혜 정부 인사까지 포함이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청와대 시절에서도 충분히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나 통제가 있어 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네, 강양구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자, 첫 소식은요. 네, 황석영 작가와 방송인 김미아 씨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진상조사위에 조사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네. 또 오후에는 국정원 문학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이 네. 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잠깐 이 고소장을 제출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대리인단이 꾸려졌는데요. 그 대리인단 가운데 한 분입니다. 류광옥 변호사 잠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 넘어가죠. 여보세요. 네. 네네. 자, 출국금지도 신청을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수사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피해 사실만 분명히 알지 그 피해 사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다만 그 정권 시절에 청와대 내부에서 이른바 좌파 성향의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었고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문건들도 발견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는 그에 대해서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고 국정원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자료들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